7살 때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을 때 일입니다. 부모님이 강가에 텐트를 치시는 동안 가만히 있기 지루했던 저는 강가에 가서 돌 던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와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. 그 아이는 말을 못하는 건지 말없이 저를 따라 돌을 던졌습니다. 그런데 제가 돌을 던지면 그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제가 던진 것보다 좀 더 멀리 던지고, 그걸 보고 제가 좀 더 힘을 써서 그 이상을 던지면 그 아이는 또 그것보다 좀 더 멀리 던지는 겁니다. 계속 아깝게 지니까 경쟁심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? 제가 계속 지는 바람에 뾰루퉁에 있는데 그 아이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. 그때는 왠지 그 아이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죠. 어느 정도 꽤 멀리 따라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우는 목소리로요. 지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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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순간 엄마랑 아빠한테 어디 간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대답을 하려고 뒤를 돌았는데 갑자기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우리 목까지 차 있었어요. 지연아! 그때 아빠가 물속으로 뛰어드셔서 저를 꼭 껴안아 들어서 저는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죠. 아빠가 어디 갈 땐 얘기 꼭 하고 가라고 했잖아. 저는 아빠 속도 모르고 아빠 어떤 애랑 같이 돌 던지기 했는데 내가 졌어 라고 대답했어요. 그러자 아빠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물 밖에서 엄마랑 무슨 얘기를 나누시더군요. 얘기를 들은 엄마의 표정까지 굳었고요. 잠시 후 부모님은 급하게 텐트를 정리하시더니 서둘러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. 왜 벌써 집에 가냐고 찡찡댔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죠.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엄마가 그때 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. 그때 계곡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.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아마도 물귀신한테 홀렸던 것 같습니다. 만약 제가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멈추지 않았다면 저도 귀신이 돼서 그 계곡을 떠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저는 몇 년 동안 교회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. 그때 사귄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딱 한 명 은희씨와는 현재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어서는 아니고요. 단지 한 가지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때는 교회 캠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숙소 근처에 바닷가가 있었는데 동해바다 부근이라 수심이 깊으니 자칫 발 담갔다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집사님이 그러더군요. 그렇지만 우리는 날씨까지 좋으니 바다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.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바닷가에서 노는 걸 보니 수심이 적당해 보여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결국 우리는 여분 옷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은희씨는 바다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바라만 보는 겁니다. 다른 몇 사람이 은희씨에게 같이 놀자고 권유했지만 그분은 괜찮다며 사양했고, 그러자 사람들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은희씨가 원래부터 말수가 적으시고 좀 음침한 구석도 있으셔서 청년부 사이에서 가까이 가기 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다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우리 일행 몇 사람이 뒤늦게 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려는데 은희씨가 그중 민혁씨라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. 왜 이러세요? 들어가지 마세요.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. 그 조용하던 은희씨가 쌩 난리를 피우더군요. 돌던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은희씨를 말리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. 결국 바다에 못 들어가 화가 난 민혁씨는 숙소로 돌아가 버렸죠. 저는 바다에서 나와 은희씨에게 물었습니다. 약간 왜 그러신 거예요? 그러자 은희씨가 말했습니다. 이 바다는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라 물귀신이 많아요. 지금도 물 위로 머리만 내밀고 떠있네요. 당신들이 놀 때는 저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. 그런데 민혁씨가 오는 순간 저들이 하나같이 미소를 짓더군요.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말린 거예요. 저는 닭살이 쫙 돋았지만 솔직히 완전히 믿기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은희씨에게 반쯤 농담으로 물었죠. 그들이 아직도 민혁씨를 보고 있나요? 아니요. 이제는 당신을 쳐다보고 있네요. 대신할 걸 찾았나봐요. 저는 대답도 않고 곧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그 이후 저는 서해나 남해로는 몇 번 갔지만 동해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.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몇 년 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. 저는 잠수는 안 하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러고 있으니 좋더라고요.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 숨소리뿐이고 꼭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렇게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? 눈을 떠보니 제가 이상한 곳에 있더군요.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번뜩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. 조류는 조심해야 해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데로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. 정신을 놓고 있던 사이에 제가 먼 곳으로 떠내려왔나 싶더라고요. 순간 패닉이 와서 무작정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. 그때 갑자기 제 뒤로 새까맣고 커다란 물체가 휙 지나갔습니다. 그것은 사람이라기엔 너무 컸는데 실루엣으로 봐서는 상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. 제 상식 속에 아예 들어있지 않은 존재였으니까요. 저는 급한 대로 가까이 있던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. 그때 뒤에서 누가 제 목덜미를 잡고 수면으로 끌어당겼습니다. 그리고 곧 의식을 잃었죠.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해변에 누워있었습니다. 친구가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었고요. 정신을 차리고 하얗게 질려있던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.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. 이제 좀 쉬려고 물 위에 떠있던 저를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. 쎄한 느낌이 들어서 곧장 저를 데리러 왔는데 가까이 와보니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커다란 것이 제 뒤쪽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곧장 저를 붙잡고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그 물체가 우리를 따라오더란 겁니다. 더 소름 돋는 건 그것이 꼿꼿이 서서 친구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.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던 우리는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렇게 노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여행은 정신없이 끝이 났습니다. 올 여름에 제주도를 다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.